다음 주제는 노화로 인한 척추 질환입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의 진동규 교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진동규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관절의 이해입니다. 네. 먼저 강의를 하기 전에 김지선 선생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척추에 관절이 없이 하나의 통뼈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척추가 일자라고요? 네. 통뼈. 그러면 저 옛날에 로봇처럼 이렇게 다녀야 되지 않나? 안녕하십니까? 그만큼도 못 움직이죠. 이거 옆으로도 이것도 안 안 될 돼요? 것 같은데? 그럼 완전히 사람이 나무처럼 서 있어야 네,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척추가 관절이 없이 하나의 통뼈라면 우리가 목을 숙이지도 못하고 누가 뒤에서 불렀을 때 뒤돌아보지도 못하고 요즘 핸드폰 많이 보시죠? 핸드폰을 볼 때 목을 숙이지 못하고 핸드폰을 들고 봐야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것입니다. 네. 이렇게 우리의 이 척추에 관절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예.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우리의 척추는 목에서부터 등뼈 그리고 허리뼈가 있는데 척추뼈와 뼈 사이에 저렇게 파란색 모양의 디스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 디스크는 단면을 보면은 위에서 보면은 동그랗게 생겼다 그래서 우리가 원반이라고 얘기를 하고 네. 디스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디스크는 이 관절과 관절 사이에서 그러니까 척추와 척추 사이에서 관절의 역할도 하지만 충격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디스크를 좀 더 자세히 보면 디스크 안에는 말랑말랑한 젤리 모양의 수액이 있고요. 네. 이 수액을 감싸는 섬유륜이 감싸고 있어서 충격의 흡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 나이가 들고 평생을 허리를 사용하다 보면은 이 우리 몸은 노화의 현상이 지내게 됩니다. 예를 네. 들자면 우리 침대에 베개가 있습니다. 베개가 푹신푹신하는데 이거를 오래 사용하다 보면은 베개가 꽉 꺼지죠. 꺼져서 네. 활력도 없고 충격을 흡수하지 못합니다. 아유, 내 몸이 베개야. 아유, 진짜 노아.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70, 80 평생을 사용하다 보면 네. 우리가 뛰기도 하고 뛰어내리기도 하고 허리를 숙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노화가 진행이 됩니다. 네. 이렇게 노화가 진행이 되면 척추에도 이제 질병이 발생을 하는데요. 우리가 척추의 노화를 한 3가지 단계로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척추의 첫 번째 단계, 노화의 단계는 보통 나이가 한 20대, 30대, 아까 20대부터 노화가 진행이 된다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20, 30대, 40대까지가 척추 디스크의 노화 1단계입니다. 보통 환자들이 디스크가 터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상을 보겠습니다. 디스크가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 척추뼈와 뼈 사이에 있고 수액이 안에 위치해 있으면서 섬유륜이 잘 있다면 문제가 없는데요. 우리가 노화가 되면서 섬유륜이 조금씩 파열이 일어나고 안에 있는 수액이 그림처럼 뒤로 삐집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디스크를 의학용어로 추간판이라고 그랬죠? 네. 이렇게 뒤로 튀어나온 것을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모든 디스크가 병일까요? 디스크는 병이죠. 디스크 전문 병원 막 이렇게 많잖아. 병이니까. 근데 네. 디스크 때문에 아파서 힘들어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맞아요. 진짜 많아요. 심각한 병이라고 네, 생각해요. 맞습니다. 하지만 모든 디스크가 병은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디스크가 이렇게 추간판 탈출증까지 진행하였다면 병이겠지만 요즘은 많은 환자들이 건강검진을 하면서 MRI를 들고 옵니다. MRI를 들고 MRI상에서 디스크가 까맣게 변했어요. 추간판이 좀 줄어들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병이 아니라 우리의 노화의 과정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마치 네. 피부가 노화가 되면 주름이 생기서 듯이 네네. 허리도 이렇게 노화가 오기 때문에 디스크가 단순하게 까맣게 변했어요. 간격이 줄어들었어요. 이걸로 수술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근데 주름이 얼굴에- 병은 아니니까요. 아니 근데 얼굴에 주름이 생겼다고 우리가 아프진 않은데 디스크는 아프잖아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아까처럼 디스크가 뒤로 탈출이 돼서 네. 신경을 누른다면 그게 만약에 허리에 생긴다면 다리로 가는 신경이 눌리기 때문에 그 신경 줄기를 타고 우리가 허리에 병이 있지만
다리도 엉치도 다리가 저리고 땡긴다고 표현을 합니다. 네네. 반면에 이 디스크는 허리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목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이게 목에 디스크가 생기면 이 목에서 나오는 신경은 손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허리 디스크 환자가 엉치가 아프듯이 목 디스크 환자가 어깨가 아플 수 있고요. 허리 디스크 환자가 다리가 아프듯이 목 디스크 환자가 손이 저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통증이 심하면 우리가 이제 어떤 아까 우리 선생님들이 강의했듯이 다 원리 원칙은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안정 가료, 그래도 아프면 진통제 같은 약물 치료, 필요하면 물리 치료를 받을 수 있고 허리도 통증이 그래도 심하면 우리가 신경 차단술, 주사 유법 같은 것도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치료의 단계군요. 일단 네. 쉬어보고 네. 안 되면 통증 완화하는 진통제 먹어보고 네. 그래도 안 되면 물리치료 받아보고 네. 그래도 안 되면 수술적 치료까지 가기도 하고 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네.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성급합니다. 그래서 너무 빠른 치료를 받기 때문에 오히려 해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단계를 거쳐야 아팠는데 되는데 오늘 아팠는데 내일 그냥 완벽하게 안 아팠던 왜냐하면 아무리 디스크가 심하게 돌출되고 파열됐다 하더라도 우리 사람은 잘 적응해 나갑니다. 네. 급성 디스크가 파열됐어도 시간이 지나면 통증이 점차 감소되고 디스크가 심지어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요? 네,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통증이 감소된다면 굳이 미리 수술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급성 디스크 환자들은 조금 기다려보는 겁니다. 그래도 통증이 지속될 때, 네. 내지는 아까 얘기했지만 힘이 빠져서 마비 증상이 있을 때, 그럴 때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20, 30대 내지는 이 디스크 1단계의 추간판 탈주증은 최근에는 간단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간단한 수술이라 하면 내시경 수술을 하건 미세 현미경 수술로 터진 디스크만 제거하면 환자의 통증은 감소됩니다. 살짝 그것만 꺼낼 수 있는 거예요. 네. 크게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살짝. 그런데 우리 사람은 계속 이제 40대, 50대로 노화가 진행이 됩니다. 네. 디스크가 나빠지게 되면 우리 척추 관절은 디스크만 있는 게 아니라 네. 양쪽 뒤에 후관절이라는 것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디스크의 관절이 나빠지게 되면 이 디스크 관절이 간격이 줄어들게 되고 이 줄어들면서 뒤쪽의 후관절도 같이 망가집니다. 그럼 결국은 이 세 개의 관절이 망가지면 척추가 불안정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불안정증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 불안정증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디스크도 망가지고 양쪽 후관절이 망가져서 디스크가 세 개의 관절이 망가져서 불안정증이 생기면은 척추뼈가 앞쪽으로 어긋나게 됩니다. 이렇게 어긋나는 것을 지금 아이고, 아이고, 그림처럼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어긋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전방전이증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척추뼈는 위아래 뼈가 다 곧바로 돼 있어야 되는데 이 곧바른 척추가 앞쪽으로 어긋나서 전방전이증이 있으면은 얼마나 아플까요? 너무 아플 것 같아. 진짜 생각만 해도 너무 뭔가 아플 것 같아요. 기둥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심한 통증이 유발되는데요. 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잘 적응해 나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평상시의 운동입니다. 척추가 아무리 어긋나서 불안정증이 있다 하더라도 네. 근육이 받쳐주면은 우리는 이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신체는 신비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불안정한 척추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뒤에 후관절이 커집니다. 관절이 커지기 때문에 안정화가 되는 거고요. 네. 또 척추뼈와 척추뼈 사이에는 여러 개의 인대가 있습니다. 이 인대가 두꺼워집니다. 또 척추뼈에 뿔이 자라나게 됩니다. 이렇게 척추가 안정화되는, 그래서 우리가 통증을 극복하는 이런 단계로 넘어갑니다. 어느 부위에 부족함이 생기면 주변 부위가 보완을 해주면서 자꾸 네. 안정을 추구하려는 경향이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야, 그러면은 이렇게 진행이 되면 척추가 다시 그럼 튼튼해지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네네. 불안정증을 극복하면서 통증 없이 또 일상생활을 잘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모든 안정화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 안정화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관절이 커져서 바깥쪽으로 커지면 되게 좋은데 네. 관절이 척추관 안쪽으로 커지게 되고 인대가 커져서 척추관을 누르게 됩니다. 아플 것 같은데. 네, 이건 또. 그래서 이 단계가 척추 노화의 3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때 발생하는 것이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아, 협착증하는 게 그래서 있구나. 사실은 저 신경이 눌린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어우. 대개 이 연세는 60대 이후에 이제 이 불안정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 몸이 변화돼서 좋지만 척추관을 누르게 되는 부작용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이 척추관 협착증 환자들은 이렇게 앉아 있거나 네. 있을 때는 척추관이 넓어져서 별로 통증이 없는데요. 네. 지금 저처럼 서 있거나 우리 부엌에서 조금 서서 부엌 일을 하든지 네. 아니면 조금만 걸어 다니면 신경관이 눌려서 더 아프게 됩니다. 그래서 외래 오는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는 버스 정거장, 한 정거장도 걷는데 여러 번 쉬어야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협착증 환자는 앉아 있을 때는 통증이 없고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디스크 환자는 앉아 있기가 힘든 경우들이 있는 거. 네, 그거 이제 이 앉아 있는 자세가 척추에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네.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환자에 따라 다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어르신들한테서 척추관 협착증이 왔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안정증이 어느 정도 적응이 돼서 안정화됐다면 수술은 간단하게 합니다. 신경 감압술 정도만 하고요. 네. 만약에 협착증도 심하고 아직 적응이 안 돼서 불안정증이 있다면 우리가 유합술, 그러니까 이 금속을 넣어서 척추뼈를 굳히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수술을 서두를 게 아니라 안정화 시기를 좀 기다려줄 필요가 있는 거네요. 관절에 상황에 따라. 그러니까 이 근골격계에 대한 모든 수술은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거 굉장히 네. 중요하네요. 그런데 이러한 협착증이 지금 설명한 거는 척추의 요추에 대한 협착증인데 네. 이러한 협착증이 목에도 경추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모든 사람들이 핸드폰만 열중히 봅니다. 네. 이런 핸드폰 보면서 사실은 경추의 질환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노화와 목 디스크가 목의 경추의 협착증을 일으키는데요.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허리에서 협착증 때 눌리는 신경은 우리가 보통 말초신경이라 합니다. 근데 이 목에서 협착증 때 눌리는 신경은 중추신경입니다. 중추신경. 말만 들어도 중요해 보이죠? 네네. 더 무섭게 들리는데. 네. 근데 이 중추신경은 목에 있는 중추신경은 우리가 팔 다리로 가는 신경을 지배합니다. 네. 그래서 팔을 움직이게 하고 팔의 감각을 유지시키고 반사작용을 하게 합니다. 그런데 경추에 협착증이 있어서 중추신경이 눌린다면 그래서 망가져서 마비가 온다면 이 질병을 경추 척수증이라 합니다. 아니 마비가 올 수 있다고요? 네. 그냥 목 디스크 그거 하나로 마비가 온다고요? 네, 그래서 이 척수증까지 진행이 되면 초기에는 환자들이 손발이 저린 증상만 있겠지만 네. 이게 점차 진행이 되면은 다리 힘도 빠지고 손 힘도 빠지고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들은 중심 잡기가 힘들어요. 어머머머. 내지는 걸을 때 휘청거려요. 이게 이 증상이 더 진행이 되면 못 걸어 다니게 되는 보행 장애까지 발생합니다. 그럼 일단 손발 저리신 분들은 경추 질환을 의심해보고 진단을 제대로 받으셔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척수증이라는 질병은 한 번 망가지면 회복이 안 됩니다. 네. 그래- 심지어 네, 그래서 한 번 망가지면 회복이 안 되기 때문에 수술 시기를 놓치면 영구적인 장애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또 진짜 교수님 세상에서 가장 점잖게 생기셨는데 네. 이렇게 무섭게 말씀을 말씀을 하시니까. 해요. 말씀을 예. 너무 많이 해주시네. 아유, 이거 우리 지금 카메라 감독님들 다들 어깨 돌리시고 지금 불안하셔가지고 이거 보시는 분들 다 그러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평상시에 관리와 증상이 있을 때 특히 손발 저림이나 마비의 증상이 있을 때는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걱정만 주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평소에 좀 관리를 하면 좋을까? 근데 저희가 이제 잘못된 이 상식들이 많이 있고요. 뭐 쭉 얘기 나왔지만 첫 번째 체중 관리입니다. 체중 관리. 네, 근데 저희가 이제 통증이 있을 때 이제 아까 척추는 우리 이 신체의 대들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체중이 늘어나면 당연히 허리, 척추에 하중이 늘어나고
통증을 유발시킬 수 있고요. 또 통증이 있는 환자들은 체중을 줄인다면 우리 이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중의 절대치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나의 평상시 체중보다 늘었을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사람을 살아가다 보면은 무거운 물건도 들어야 되는데요. 네. 무거운 물건 들 때 허리에 힘으로 들게 되면 당연히 척추 디스크의 압력이 늘어날 것이고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 때는 항상 무릎과 관절의 힘으로 들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 많은 환자분들이 저희 외래로 오실 때 보조기를 차고 오십니다. 네, 허리 복대. 복대. 네, 복대. 아. 네. 복대를 하면 당연히 통증은 좋아지는데 허리 근육이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근데 복대를 하게 되면 근육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나중에는 근육이 약해져서 더 척추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네. 그래서 복대도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건 위험할 수 있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통증이 심하다면 한 달 이상 복대를 착용해야 될 만큼 통증이 심하다면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척추 수술은 통증과 마비에 대한 수술입니다. 우리가 척추에 디스크가 있다, 협착증이 있다, 모두가 수술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미리 수술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허리에 대한 수술은 내가 통증이 심해서 일상생활이 안 돼요. 아니면 마비가 와서 잘 걷질 못하겠어요. 이럴 때 수술하는 거고요. 네. 지금 오늘 강의한 것처럼 아무리 디스크가 심하다 하더라도 우리 사람들은 잘 적응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적응이 돼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이 디스크는 내 몸의 친구처럼 잘 다스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